연습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온라인인 만큼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모르는 거 잘 물어봐 주셔요.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알겠죠? 네. 네. 부탁해요. 우리 이제 그리고 민경이도 이거 보내줘야 돼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였어요. 기억나나요? 기억나세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죄송해요. 제가 기록해야 돼서 PC를 켜놨더니 소리가 울리네요. 제가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였어요. 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뭐였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 뭐였죠?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고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됐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럼 네. 여기서 질문.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어떻게 구하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기억나세요? 네. 네, 요거 자꾸 정리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어떻게 구했죠? 일단 근이 있어야 되니까 실근할까지의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두 근의 합은 0보다 두 근이 작다. 모두 음수니까 그렇죠. 0보다 작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0보다 크다. 그렇지.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이다. 어떻게 했었죠, 여러분? 알파, 베타가 음수.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랬죠? 특이하게 얘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기만 해도 알아서 판별식이 0보다 커지기 때문에 굳이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두 근의 합은 어차피 부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기억하면 됐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2차 함수를 좀 면밀히 배우고 나면 이 내용을 우리가 2차 함수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2차 함수로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2차 함수로 증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2차 함수를 조금 더 많이 배운 다음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문제로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제 263번을 풀었었습니다. 예제 263번을 풀었었는데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플러스 m 플러스 5는 0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했고요. 첫 번째, 여러분 연습하셨나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때 수업을 종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이면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된다. 지호야, 판별식이 뭐야? 판별식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했었죠. 왜 이걸 판별식이라고 했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지? 근의 개수를 알 수 있었잖아요. 2차 함수 배울 때, 그쵸? 2차 방정식 배울 때,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지난 시간, 지금 지호가 중3 2차 방정식을 아직 안 끝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얘가 이제 원래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있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를 알면, 얘의 부호를 알면 근의 개수를 알 수 있었어요. 요거는 네. 일단 살짝 쓰고 갈게요. 다 아는 거라고 이제 가정하고, 판별식이 0 이상이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3.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0. 0 이상이다. 여기서 4m하고 마이너스 4m 없어지고요. 남는 게 m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하면, 좌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m 플러스 4 곱하기 m 마이너스 4 맞아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직 2차 함수를 잘 안 배워서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해가 마이너스 4 또는 4가 나와요. 여기까진 맞죠? 지호야, 맞지? 네. 좌변을 방정식처럼 생각해서 해를 풀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0보다 크다가 나오면 선생님이 2차 부등식 해를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 이렇게 하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안 나지는군요. 그러면 제가 아예 이거를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을 좀 본격적으로 그냥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개념 노트 하나 펴보세요. 개념 노트 하나 펴보시고, 지호야 그래도 2차 함수 살짝 기억은 나죠? 저번 학기 했던 거. 네. 네, 그거 좀 생각해서.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수학상에서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미리 하죠, 뭐. 어차피 할 건데. 미리 할게요. 자, 노트 다 준비하셨죠? 네. 죄송해요, 제가 콧물이 나네요.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일단 2차 함수를 준비합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를 준비하고요. 보통 2차 부등식은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0 이상이다, 뭐 0 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부등식을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2차 부등식을 풀 때 여러분 사실 x제곱의 개수 a는 무조건 양수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되잖아. 그치? 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든 어떻게든 해서 a의 개수는 양수로 만들어 놓고요. a의 개수는 양수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왼쪽에 좌변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저 2차식을 2차 함수로 끌어옵니다. 생각을 합니다. 2차 함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함수에서 보시면 이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가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2차 함수가 있고요. 안 만나는 2차 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죠? 이런 2차 함수들이 있는데, 이때 첫 번째, 이렇게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x절편을 알파랑 베타라고 둘게요. 이거 x절편이라고 부르는 거 맞죠? 네.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그리고 얘는 알파라고 둘게요. 근데 여러분,
2차 함수에서 x절편 어떻게 구해요? 대입해서 뭐에다 뭐 대입해서? x절편은 역사적으로 1차 함수 때부터 우리가 y 대신에 0을 대입해서 풀지 않았습니까? 그죠? y 대신에 0 대입하는 겁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뭐가 된다? x절편이 된다.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 1번 그래프에서 x절편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주어진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y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x절편이 알파랑 베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맞니? 네. 그러면 1번 그래프만 봤을 때 얘를 만약에 부등식으로 푼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 전체를 fx라고 둘게. 자, fx. 이 2차식이 0보다 큰 범위를 찾아보자. 2차식이 0보다 큰 범위. 여기서 fx 값은 y 값이야? 아니면 x 값이야? y값 y 값이지, fx는. 그치? 그럼 y 값이 0보다 클 때를 찾는 거야. 0하고 같으면 안 되니까 알파랑 베타는 안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y값이 0보다 클 때. 그런데 우리는 그때의 x값을 찾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2차 부등식을 푸는 건 x값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x값의 범위를 봐야 돼. y값이 0보다 클 때 x값의 범위. 자, y값이 0보다 클 때 x값. 여기죠, 여기. 또 y값이 0보다 클 때. 그때 x값은 어디 있냐? 여기 위치합니다. 그래서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어렵죠. 네, 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최대로 키웠는데도. 소리가 잘 안 들려? 어떡하지? 내가 이걸 올리면 되나? 지금도 안 들려? 아까랑 똑같아요. 다시 한번 나왔다 들어와 볼까요? 그래. 이어폰 꼈어? 이어폰을 껴볼까? 지호는? 저는 크게 들리는데요. 그게 들려? 어떡하지? 태인아, 그럼 나갔다 와볼래? 네. 누가? 응. 태인아 들어왔니? 쌤 잘 들려요, 이제. 아, 그래? 다행이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여러분 이게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로 생각해서 범위를 찾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2차 부등식에서 제가 지금 노란 형광펜으로 색칠하는 부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범위를 찾기 위해서 이 가변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2차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얘가 0보다 큰 범위를 찾고 싶은데 그때 y값이 0보다 큰 범위를 통해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x축과 두 점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경우 y값이 0보다 큰 범위는 그때의 x값의 범위는 여기.
그때 x값의 범위는 여기 요 부분이니까 이게 우리의 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2차 부등식은 x값을 찾는 거지 y값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해가 되는 거고 좀 어려운데 제가 분명 저기 예를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럼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 아까는 x가 알파일 때 y값이 0이라서 위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y값이 0이어도 되니까 x가 알파일 때랑 베타일 때까지 들어가서 x는 알파 이하, x는 베타 이상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려운가요? 자,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은 범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fx가 0보다 작은 범위. 제가 민트 색깔 형광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fx 값은 누구 값이라 그랬지 아까? x 값이 아니고 y 값이죠. y 값이 0보다 작은 범위. 여기죠, 여러분. 맞나요? 아닌가요? fx가 0보다 그 y는 음. fx분의 a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 식은? 아, 이거 그거 fx 분해가 아니라 이 식을 fx라고 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f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잖아. fx는 y 값이니까 y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인데 그때의 x 값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다시 그때의 x 값. y 값이 음수일 때의 x 값들은 다 어디에 포진해 있냐면 여기에 포진해 있어요. 근데 y 값이 0이면 안 되니까 알파랑 베타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가 알파 초과 베타 미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fx가 음수인 범위는 저기 0보다 작다인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도 들어가니까 y 값이 0일 때도 들어가서 알파 이상 베타 이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저걸로 보여드릴게요. 뭐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얘를 2차 함수로 생각했을 때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네. 그러면 얘를 2차 함수로 생각하고 얘를 이렇게 y라고 두면 이 2차 함수의 x 절편이 누구랑 누구예요? x 절편은 y 대신에 0 대입하면 나오는 거니까 누구랑 누구지? 1이랑 2겠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고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서 이 y값이 0보다 작을 때 얘는 y값으로 보는 거야. 전체를 y로 두는 거야. 얘가 이 y값이 0보다 작을 때가 언제냐면 0보다 작을 때니까 0일 땐 들어가면 안 되고 작아야 돼. 여기야, 여기. 자, 그런데 우리는 그때 y값 찾는 거예요? x범위 찾는 거예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x범위를 찾는 거죠? 그래서 네. y값이 음수일 때의 x값이 어디에 포진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근데 그게 왜 0보다 작아요? y값이 0보다 작잖아요, 지금. 이 2차 함수의 y값이 0보다 작잖아요. 그런가? 지금 y값은 이걸 말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y값은 이 위치가 y값이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점 찍는 부분 보이세요? 거기가 y값? y의 위치? y값의 위치?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 3,3이라고 하면 네. 여기 이만큼이 3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찍힌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점을 찍어볼게요. 여기에 점이 찍힌다는 얘기는 y값이 0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 아닐까요?
x축보다 점이 위쪽에 있으면 y값이 다 0보다 클 거 아니야. 5,3 이런 식으로 찍힐 거 아니야. 다시 제가 좌표평면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좌표평면이 있어요? 여기가 x축이에요. x축보다 위쪽에 점이 찍히면 뭐 여기가 3,2 이런 식으로 y값이 양수잖아요. 그죠? 네. 근데 x축보다 밑에 점이 찍히면 뭐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y좌표가 뭐가 나와요? 음수요. 그죠? 그러니까 x축보다 아. 위에 있는 점들은 y값이 양수고 x축보다 밑에 있는 점들은 y값이 음수예요. 아.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x축보다 밑에 있는 점들은 y값이 음수인 친구들이다. 고로 우리가 찾는 이 y값이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인데 그때의 y값이 아니라 그때 x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때 x범위는 여기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답으로 쓰려면 그때 x값의 범위는 여러분 제가 이 보라색으로 쓴 범위, 색칠한 범위는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네. 네. 좋아요.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큰 범위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는 이미 제가 왼쪽에 그려놨으니까 더 이상 그리지 않고 거기서 바로 볼게요. 얘는 이 부분이 y값이잖아요. 그죠? 네. x제곱 마이너스 y값이라고 하지 말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y라는 식으로 한번 둘게요. 이렇게 식을 두면 y값이 0보다 클 때의 x범위를 찾으면 되는 건데 이 y값이 0보다 클 때가 언제냐? 바로 여기죠. y값이 0보다 큰 범위 거기 맞나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그래프에서 y값이 0보다 큰 범위 맞나요? 네. 네. 그러면 그때의 x값은 어디에 포진되어 있느냐? 바로 여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1보다 왼쪽, 2보다 오른쪽. 맞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이것의 해를 식으로 쓰면 이 부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1보다 작은 부분, 2보다 큰 부분을 식으로 쓰면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네. 하나만 더 해볼게. 일단은 여기까지 혹시 노트에 쓰셨나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더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큰 범위 이렇게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얘를 y라고 두고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보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얘가 0보다 큰 범위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네. 먼저 이 왼쪽에 보이는 이 2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볼 건데 x절편이 누구랑 누구다? 6하고 마이너스 2요. 그렇지. y 대신에 0 대입하면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됐습니다. 자, y값이 0보다 큰 범위를 찾고 있어요. y값이 0보다 큰 범위. 거기가 어디냐? 0이면 안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x가 6일 때는 안 들어갑니다. 맞죠? 네.
그리고 y 값이 0보다 큰 범위는 제가 지금 점으로 표시하는 요 부분이에요. 그죠? 네. 그럼 그때의 x 범위. 우리 사실 y는 내가 임의로 써준 거고 우리는 x 값의 범위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때의 x들은 어디에 포진되어 있냐? 바로 마이너스 2보다 작고 6보다 큰 범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답으로 쓰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6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하면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그 해 중에서 마이너스 2랑 x는 6이라는 해가 나오는데 두 개의 해 중에서 작은 값보단 작고 큰 값보단 크다 작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식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우리가 y는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2차 함수로 보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x절편이 누구랑 누구다? 6하고 마이너스예요. 그렇지, 6하고 마이너스 2다. 아래로 볼록하다. x제곱의 개수가 양수라서 이 상태에서 이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예요.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 y 값이 0보다 작은 범위, 그리고 같은 범위는 여기도 들어가죠. 그럼 그때의 x 값은 어디에 포진이 되어 있느냐? 여기. 그 y 값에 대해서 x 값들, 요 y 값에 대해서 x 값들은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해로 쓴다 그러면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 값이 음수인 경우 x 값은 두 x절편의 사이에 있게 되는 거고 y 값이 0보다 큰 경우 x 값은 여기 두 x절편 중에서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큰 범위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아까로 돌아가서 요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로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2번 동그라미 2번이라고 그려져 있고요. x축과 한 점 알파에서 만나는 이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봐주세요.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이 그래프는요. 원래는 지금 제가 민트색으로 색칠할게요. 보세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와 있는 저 2차 함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될까요? y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야 x절편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두 개. x절편이 하나 나오죠. 얘처럼. 음, 지금 그럼 x절편 하나 나오잖아요. y 대신에 0 대입했을 때 x값 하나 나오니까. 맞나요? 네.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요 식을 제가 fx라고 두고요. 길어서 fx가 0보다 큰 범위를 한번 찾아볼게요. fx가 0보다 큰 범위. 그럼 0이면 안 되니까 너는 안 돼 하고 동그라미 색칠하지 말아주시고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0보다 크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네. 그때의 x값들은 다 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랑 여기 네. 다 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쓰냐면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번에는 fx가 0 이상인 경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0보다 큰 경우는 아까 다 색칠했는데 0이랑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알파도 들어가죠. 그래서 x값 중에 안 되는 게 없어요. x는 모든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은 범위 한번 찾아볼게요. 지호야, 네가 보고 있는 네. 2번 그래프에서 y값이 음수인 점이 있니 없니? 없어요. y값이 음수인 점, x축보다 밑에 있는 점이 없죠. 그래서 얘는 해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요?
작은 범위는 없지만 fx가 0과 같은 범위는 있죠. 네. 예. 한 예, 개. 2점 하나. 그렇지. 그래서 얘는 x는 알파가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2차 부등식은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그래프는 볼 게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얘는 그냥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대로죠. 뭐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아이쿠야.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fx라고 했을 때 fx가 0보다 큰 범위는 얘는 항상 fx는 0보다 크잖아요. 여기서 fx 값은 y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y 값이 항상 0보다 크니까 x는 모든 실수. 그럼 만약에 fx가 0 이상인 범위 똑같이 모든 실수. 그럼 fx가 0보다 작은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없다. 또 fx가 0 이하인 경우도 해가 없어요. 없다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는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아예 2차 부등식 문제를 한번 풀으러 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필기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려요? 네. 네. 제가 오늘 책이 없어서 책을 좀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야 돼서 제가 2차 부등식 아예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근데 저희 회의 시간이 다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여러분 제가 잠깐 껐다가 다시 열 거니까 1분 있다 들어오세요. 네. 들어와서 계속 필기해